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 이것은 책방 주인인가 전직 대통령인가. 책방 주인. 제가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폄훼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본분을 망각을 하고 그냥 시골 마을의 책방 주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책방 주인인가 전직 대통령인가. 문재인 침묵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 2일까지 10월 2일까지 이 한 달 동안 문재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8개를 게재했습니다. 한 달에 8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막 참견을 하는 그런 글을 싣고 또 그것뿐이 아니죠. 또 행동도 많이 하죠. 그 사실상 뭐 평산마을에 산다고 해도 무슨 뭐 남북 관련 이 행사에 있으면 참석을 하고 그 과거 뭐 정상회담 기념식 이런 거 참석을 하고 그리고 문다혜 씨가 5일날 새벽, 토요일날 새벽에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전날에도 그 경기도 갔죠. 경기도 가서 김동연 지사하고 김정숙 씨하고 같이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다혜 씨가 5일날 사고가 나고 나서 페이스북 활동을 뚝 끊었습니다. 뚝 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한원마당에 SNS에 다른 글을 쓸 염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끊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까지도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열흘 동안 하나도 페이스북에 글을 안 썼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에 8개를 썼는데 하나도 그 페이스북에 글이 없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할 말이 뭐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 뭔가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도리죠. 더구나 문재인은 재임할 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딸이 그렇게 했으면은 입장 표명을 해야죠. 전직 대통령인데 그게 전직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뇌물 사건 여기도 청와대 관련자를 비롯해서 무슨 뭐 경호처 그리고 중기부 장차관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막 나오죠. 심지어 뭐 세무조사를 그러니까는 이 탈세를 했다고 이스타항공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노조원들이 제보를 했는데도 그것을 묵살했다. 또 심지어 제가 전에 들었지만 그 통일부에서도 그때 예술인들 그 북한 갈 때 그때 이 전세기를 이스타항공과 수익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숨어서 살짝 SNS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어디다가 했냐? 제가 책방 주인인가 이렇게 했죠. 평산 책방 유료 홈페이지 사이트. 평산 책방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유료 회원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유료 회원 월 얼마씩 돈을 내겠죠. 그러니까는 이 극성 지지층들이겠죠. 거기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뭘 올렸냐 하면은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과 관련해서 11일 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글 올리는 게 안 알려졌죠. 왜냐하면은 자기들만 보는 거기다가 슬쩍 올렸으니까. 페이스북에 올릴 염치가 없는 거죠. 딸이나 자기 이야기는 안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노벨 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소설 소년이 온다 등 추천한 적이 내가 있어서 더 감회가 깊다. 13일에도 2차례 감회가 깊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공개 SNS에서는 침묵을 하고 평산 책방의 열성 지지층과는 소통을 하고 있다. 선택적 침묵이다. 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문재인 재임 중에도 선택적 침묵과 분노를 반복을 했다. 조국 사태, 유미양 사태 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본인의 사저 건축과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니까는 발끈해가지고 좀스럽다. 그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시민을 고소를 하고 그런 행태를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그런 데 대해서 하나의 건의도 하지 않는 것인지 38명의 친문계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문계 의원들도 문다혜씨와 관련해서는 일제히 침묵. 저는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방 주인인가? 전직 대통령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서점하시는 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런다고 이 수사가 없어지진 않죠. 오늘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또 하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원우 아시죠? 백원우. 이 과거에 이명박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막 고함을 질렀던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백원우 국회의원까지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1급 비서관을 했죠. 민정비서관. 근데 실세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각 부처마다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사람이 백원우입니다. 완전 실세죠. 그런데 이 백원우도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문다혜 씨 그리고 서창호 씨가 태국 이주를 하는데 청와대의 거의 모든 부서가 막 총동원이 돼서 수석도 밟아주고 중진공 이사장이 앉히고 인사위원회 열고 대통령 친인척 담당자가 감찰을 하라고 그랬더니 수발을 들고 그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백원우는 그때 위치가 뭐냐면은 이 조국 민정수석 밑에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백원우 밑에 누가 있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친인척 관리 담당했던 행정관 신우석,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 라인이 그렇게 되죠. 조국, 백원우, 신우석. 이렇게 해서 민정 쪽에서는 서창호, 문다혜 부부가 특혜 채용을 해서 태국으로 갈 때 다 뒷바라지 다 하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백원우가 그 전에 2월 달에 한번 이 전주지검에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소환이 오늘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소환해봤자 또 묵비권 행사할 테니까. 전주지검 형사 3부죠.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주거지를 오늘 조금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금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는 문재인의 전사위 서창호 씨 그리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이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뇌물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백원우가 또 어떤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소환을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말을 안 하면은 증거를 들이밀어야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다 없앴겠죠. 없앴지만 일단은 검찰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재인 소환을 위한 겁니다. 문재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을 다 모아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이 한 번 소환했을 때 다 물어봐야 되니까 전직 대통령을 자꾸 오라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소환되는 사람들. 이 비서실장 지낸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민정비서관 백원우,
심지어 행정관, 신우석까지 전부 다 검찰에 가면은 묵비권. 입을 꾹 다뭅니다. 임종석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검찰에 불려가기 전에는 정치 탄압이다. 이거 사건 조작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치는데 본인이 정치 탄압이고 사건 조작이고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나를 불렀느냐. 조목조목 따져야죠. 근데 막상 검찰에 가면은 전부 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을 열면 불리하니까. 검찰은 이미 몇 개의 증거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했던 증거를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은 이게 제가 탄론하니까 침묵을 해버리는 거죠. 묵비권 행사. 이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재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문재인 그 밑에서 술술 다 자백을 하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정말 소환 안 하고 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소환 없이 기소도 하죠. 예우를 해가지고 아마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뭐 끝내든지. 그런데 비서실장부터 일제히 입을 닫아버리니까 누구에게라도 말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제 정점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다 일일이 지금 부르고 있고 이것은 그 다음에 문다혜, 우선 문다혜를 먼저 불러야 됩니다. 직접 태국으로 가서 혜택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다혜 씨를 부르면 정말 검찰이 물어볼 거 많습니다. 심지어 뭐 왜 경호처, 태국에 파견된 경호처 계좌를 통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보내는데 그 안에 바트하, 태국 돈도 막 들어있고 그것이 또 흘러나가서 이 국내에서 뭐 집 사는데 그 보탰다고 하는데 그 집이 도대체 무슨 집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제 또 말씀드렸죠. 뭐 제주도 별장도 있고 또 영등포에 뭐 오피스텔도 있고 양평동에 집도 있고 부암동에 또 사는 집도 있고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왜 그걸 캐내야 되냐 하면은 일반인 같으면은 뭐 재테크 뭐 해가지고 뭐 세금 정도 안 낸 거 뭐 그런 걸 이제 따지겠지만은 이거는 불확실한 돈이 막 흘러갔기 때문에 특활비, 청와대 특활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운우에 대해서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평산마을에서 책방 주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이기를 포기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문다혜 씨도 지금 경찰 또 언제 또 소환될지도 모르는데 문다혜 씨는 지금 이 포트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오늘 공개 소환 가능성도 열어놨고 뭐 원칙은 이제 비공개 소환이라고 하지만 비공개 소환이라도 용산 경찰서로 소환을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전에는 비공개로 용산 경찰서 소환이죠. 딱 정확히는. 그전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 이런 게 있었지만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한 특혜 논란이 나오죠. 그래서 용산 경찰서에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용산 경찰서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용산 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 저번에도 한번 용산 경찰서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 경찰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은 지금 기자들이 일제히 뻗치기를 하고 있죠. 다 기자들이 문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나설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문다혜가 어떤 말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게 참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여러 가지 루머도 퍼지고 막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입장을 표명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 얘기를 포기를 하고 책방 주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해서 뭐 축하하는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그것을 본인이 페이스북에 통해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전직 대통령인데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문다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본인의 뇌물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슬그머니 그냥 책방 주의만 하겠다.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